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0.94% 하락한 309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요즘 정말 주식시장이 핵노잼이죠. 완전 진짜 핵노잼에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장기 투자를 마음을 먹어도 이렇게 횡보장이나 하락장이 지속이 되면 우리가 사람인 이상 지치게 되어 있죠. 저도 매일 장기 투자를 강조하지만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장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저도 좀 지치거든요. 뭐 주가가 빠지든 말든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누구나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굴복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장기 투자를 마음 먹었으니까 이겨내야겠죠. 일단 오늘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이놈의 외국인이 또 3,50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외국인 정말 얄밉죠. 자, 하지만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뭐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냥 동향만 파악하자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분석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한 거니까 외국인이 막 팔아 제낀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인은 868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2,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가 조금 안 되게 빠졌는데 세부 종목을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기아차가 오늘 14.98%나 빠졌는데 이건 아무래도 애플카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한동안 애플과 협업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또 협상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사를 때리니까 애플카 이슈로 올랐던 주가가 그대로 빠지는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 지금 펼쳐졌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폭인 6.2%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봤는데 크게 빠진 종목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현대모비스 8.6% 빠졌고요. 그동안 정신없게 오르던 2차전지 관련주인 SK이노베이션도 오늘 7.4%나 빠졌습니다. LG화학도 3.7% 빠졌고요. 삼성 SDI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0.6% 하락을 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오늘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이 거의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나마 삼성전자는 0.6% 빠지면서 선방을 했죠. 이 정도면 꽤 훌륭한 선방이라고 봅니다. 이 주가라는 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큰 폭으로 안 떨어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삼성전자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변동성이 작다는 것이죠. 다른 종목이 크게 오를 때는 소외감이 들다가도 이렇게 특정 이슈로 인해서 다른 종목이 크게 빠질 때는 또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오늘 같은 날은 좀 장점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위부터 20위까지 대충 봐도 NC소프트나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2%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0.6%, 삼성전자 우선주는 0.4%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변동성이 작고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ETF까지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도 약간은 힘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기보다는 주가가 팍 치고 올라갈 때가 훨씬 더 기분이 좋긴 합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특히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요즘에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자, 오늘 기아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15%씩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격 제한폭이 30%까지 있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1억이 하루아침에 7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아예 가격 제한폭이 없죠. 엄청난 리스크를 매일매일 안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식은 우리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멘탈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가가 떨어지거나 횡보하면 당연히 속상하죠.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우리가 몸을 안 쓴다고 해서 노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는 엄청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팔고 싶은 욕구가 마구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이걸 견뎌야 하는데 이것도 여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수익을 위해서 견뎠는데 만약에 폭락장이 나온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받겠죠. 물론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내 평가 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단 0.1%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감정을 100% 배제할 수 있다면 수익률은 오히려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 다른 종목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배가 아픕니다. 이 스트레스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죠. 생각보다 스트레스 상당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우리 돈이 들어가 있는 이상 관련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정책이 바뀐다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바뀌어도 내가 가진 종목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변동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업에 대한 믿음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업 분석을 통해 옵니다. 기업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노동이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좋은 정보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수고스럽게 클릭을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값진 노동입니까? 또 제 영상만 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볼 땐 하루에 몇 시간씩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상의 댓글을 보면 제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눈에 띄면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는 체를 하고 싶은데 그냥 꾹 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10% 폭락장 얻어맞으면 10만 원밖에 안 날아가지만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10%가 빠지면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똑같은 폭으로 하락을 해도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불안감이나 리스크도 커진다고 봐야겠죠.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금액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것이고요. 각종 이슈나 리스크에 노출된 횟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결코 저는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잡주에 단타를 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식은 도박이라는 이미지가 우량주 장기 투자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잡주에 단타를 치기 때문에 생긴 거죠. 심지어 어떤 기업인지조차 모르고 내 전재산을 몰빵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확률 높은 성공 방법은 철저한 분석이 선행된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기업의 가치는 단기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각종 통계를 보잖아요. 의심의 여지 없이 좋은 기업은요, 항상 장기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이 있죠.
이미 우량주가 되어 있는 주식들은 돈도 많고 인프라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심하게 뒷발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 적금 해봤자 어차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는 없거든요. 이자 1%도 안 주는데 원금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작년만 해도요, 국내 웬만한 종목 그냥 하나 골라 잡았어도 최소 2배에서 4배까지는 수익이 났습니다. 예적금으로 100년을 묻어놔도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수익을 단 1년도 안 돼서 얻었단 얘기죠. 만약에 테슬라에 2년만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1000%가 넘을 것이고요. 삼성전자에 40년 넘게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10만 프로가 넘습니다. 정말 종목 선택만 잘해서 장기 투자에 성공만 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기업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좀 멘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왠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이 기간을 잘 버텨야 나중에 우리가 상승장을 제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지루한 횡보장에서 꾸준히 수량을 모으신 분들 수익률 꽤 좋게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1년 하고 주식을 말 거라면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익률이 안 좋았으니까요. 자, 하지만 10년을 펼쳐놓고 보시면 또 시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10년 동안 삼성전자처럼 꾸준히 오른 기업이요. 생각보다 국내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종 매도하는 시점까지는 수익률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을 논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은 종목이라면 꾸준히 수량을 늘리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다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